옛날 어느 고을에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쌓아온 막대한 재산과 넓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첫째 아들과 결혼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잘 처리해줄 며느리를 찾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 어른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저 좋은 집에서 나고 자란 고운 며느리로는 부족하네. 그것보다는 집안의 대소사를 맡아 처리하면서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불릴 줄 아는 현명한 며느리가 필요하지. 자네 말이 맞네. 가뜩이나 요즘 들어오는 선자리는 돈에 혹해서 대감집 안방 마님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자 하는 처녀들이 대부분이라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뭐 좋은 방법 없나?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떤가? 마을에 방을 붙여 며느리감을 공개 모집하고 시험을 통해 적임자를 가리자고 하는 것이 말이야. 그러면 분명 개 중에서 현명한 여인 하나쯤은 있겠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면 그 중에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만약 없다면 또 어떠한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구하면 되지. 그러니 당장 그렇게 하세나. 다음 날 집안 어른들은 하인을 불러 마을 곳곳에 방을 붙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방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 마을의 최고 부잣집인 이 대감네 대소사를 처리할 맏며느리를 구합니다. 15세에서 18세까지의 처녀로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니 만약 자신이 이에 해당한다 생각하는 처녀라면 지금 바로 이 대감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대신 마련한 살림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며 주어진 양식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험이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인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마을과 주변 고을 구석구석까지 방을 붙였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거 참 흥미롭군. 정말로 며느리감 시험을 본다니 부잣집이라 그런지 대단히 신중하긴 하네. 한데 그렇게도 인물이 없었나? 아니면 매파가 소개해준 처녀들 모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나? 양반집에서 며느리감을 모집한다는 방을 붙이다니. 세상 참 잘 돌아가네. 여러 처녀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집에 처음 들어간 처녀들은 하나같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꿈을 꾸며 열심히 버텼지만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양식은 한 달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집안에서 제공한 기본적인 물품들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뿐이었습니다. 도전한 처녀들 중 대부분은 첫 주에 금세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양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배고픔과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그 중에 어떤 처녀는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팔아 부족한 양식을 마련하려 했지만 산 중턱 외진 곳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도 며칠 만에 살림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처녀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극단적으로 곡기를 끊으며 버티다만 송장이 되어 실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실패하자 부잣집 어른들은 이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쉬운 일이 아니로구먼.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그저 며느리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지. 이 시험은 단순히 양식을 아끼는 것 이상의 능력을 보는 거니까 지혜와 인내심을 갖춘 자가 분명 있을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보게.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집에 살던 처녀가 이 대감네 부잣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히 따내린 모습에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단호했습니다. 양반 집안이었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틈틈이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이었죠. 마을 사람들에게도 성실한 처녀로 잘 알려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잣집 어른들은 그녀를 맞이하러 나왔으나 그녀의 남루한 차림새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저런 옷차림으로 여기에 오다니 집안의 격식을 모르고 무작정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한 어른이 조용히 속삭였고 다른 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아하니 평민 집안의 여식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양반집 며느리가 될 요량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그러나 처녀는 그런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고 차분하게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입은 것이 허름에 천한 것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래봬도 아랫 고을의 이향리 집딸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에 옷차림이 수수한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처지의 사람이지만 제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시험에 임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다시 한번 그녀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차림새는 초라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한 어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게도 기회를 주마. 하지만 이 시험은 쉬운 것이 아니니 내가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 처녀는 부잣집에서 마련해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작고 낡았으며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인 조용한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가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아담한 크기에 필요한 살림살이들로 채워져 있었으나 한눈에 보아도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기에는 적잖은 노력이 필요할 듯 보였습니다. 한편 부잣집에서는 이 시험을 도와줄 여종 하나를 함께 보냈는데 그녀는 처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였으며 성실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은 곡식이 담긴 자루를 조심스럽게 들고 처녀의 앞에 내려놓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게 주어진 곡식입니다. 한 달 동안 이걸로 버텨야지요. 제가 다른 분들도 모셨는데 다들 이 양식 때문에 며칠을 못 버티고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쥐꼬리만한 양식으로 어찌 버티라는 건지 원. 가만 보면 있는 놈들이 더하다니까요. 그나저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면 그럭저럭 버틸 만한 양이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함께 먹어야 한답니다. 처녀는 여종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다 수가 있으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그러니 앞으로 힘을 모아 이 한 달을 잘 버텨보자꾸나. 아이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바로 전에 아가씨는 밤중에 몰래 일어나 저 몰래 밥을 처먹던 치사한 년. 아니 무정한 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배고프고 서럽던지. 그렇게 해서 처녀와 여종은 산 중턱 초가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바로 쌀자루를 열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밥을 짓기 시작했죠. 첫날 저녁 그녀는 넉넉하게 밥을 지어 상을 차려왔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평소 먹는 양보다 약간 많은 정도였습니다. 여종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며칠 못 가서 양식이 다 떨어질 텐데요. 처녀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배불리 먹어야 내일 더 힘을 낼 수 있는 법이니라. 그리고 나에게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분명 남은 양식으로도 충분할 테니. 다음 날 처녀는 여종과 함께 나머지 쌀을 정성껏 씻고는 맷돌에 갈아 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솥에 찐 다음 떡매치기로 반복적으로 쳐내고 길게 늘어뜨려 가래떡으로 만들었습니다. 새하얗고 찰진 윤기의 가래떡은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아가씨, 남은 양식을 이렇게 가래떡으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설마 떡만 먹고 나서 이대로 끝? 집에 가겠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왜? 내가 그럴까봐 걱정되느냐? 한데 넌 그리 말하면서도 쉴 새 없이 가래떡을 먹고 있지 않느냐? 걱정은 걱정이고 입맛은 입맛이지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아가씨가 붙던 떨어지던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맛있는 거 배불리 먹으면 땡 아닙니까? 그래. 내 말대로 너는 그냥 맘 편히 먹고 한 달간 편히 쉬면 되느니라. 그나저나 여기 이 가래떡이 식으면 반듯하게 잘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여종은 떡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러시면 정말 먹을 게 없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굶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나 처녀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으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면 반드시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이니 너무 걱정 말거라. 그나저나 그 가래떡 좀 그만 먹고 어서 내려가 나눠주거라. 여종은 그녀의 뜻에 따라 떡을 마을 곳곳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다른 아가씨들은 지 먹고 살기에도 급급했는데
이 아가씨는 어쩌자고 이렇게 떡을 나눠주는지 모르겠네. 우리야 좋지만 참 특이한 분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까지 꿰뚫어보는 현명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야.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정말 이 대감댁 맏며느리에 어울리는 현명한 분일 테고 어느 쪽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 떡을 감싸고 있던 천에 있는 자수는 대체 누가 한 거지? 우리 마을에 이런 솜씨 좋은 사람이 있었나? 한 할머니가 떡을 먹다 말고 떡 아래 받쳐진 면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면포로 쏠렸습니다. 면포의 수놓아진 꽃과 잎사귀 문양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넘쳤고 색실의 배합까지 절묘하여 누구나 한눈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으로 면포를 가리키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을에 이런 솜씨 좋은 사람이 있었던가? 이건 분명히 그 처녀가 한 거겠지. 떡을 만든 손길도 남다르더니 이런 솜씨까지 가지고 있다니 대단한 사람일세. 아무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인 것 같네. 사실 이 면포는 처녀가 자신의 바느질 솜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떡을 나눠주며 자신이 가진 또 다른 재능을 함께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면포를 보고 감탄하며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여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주겠니? 만약 옷을 수선하거나 새로 만들 일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이다. 이미 떡을 통해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끼고 면포에 수놓은 솜씨에 감탄한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낮 처녀의 초가집 문 앞에는 수선해야 할 저고리와 새로 맞출 치마감, 심지어 해진 이불까지 품에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 저고리가 해져서 입기 힘들었는데 정성껏 꿰매주시면 정말 고맙겠소. 한 안악이 치마 저고리를 내밀며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며칠 내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처녀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옷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헌 이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얘야. 이 이불이 여기저기 찢어져서 밤잠을 설칠 지경이구나. 수선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다만. 처녀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펴보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는 뜯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바느질 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추위에 떨지 않게 말이에요. 그녀의 세심하고 꼼꼼한 손길은 금세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고 그녀는 날마다 바느질 도구를 손에 들고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정성에 감탄하며 품삯을 후하게 쳐주었죠. 이렇게 모은 품삯으로 그녀는 쌀과 보리를 넉넉히 마련할 수 있었고 초가집에는 곡식 자루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매일 세 끼를 배불리 먹는다 해도 남을 만큼 말이죠. 여종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쩜 이리 똑똑한 분이셨을까? 아가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양식을 늘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른 아가씨들은 주어진 양식으로 아껴 먹는 데만 혈안이었는데 아가씨는 떡을 나눠주고도 이렇게 많은 걸 마련하셨네요. 처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턱없이 적은 양식을 가지고 아끼기만 한다면 배를 고르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겠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면 오히려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니라.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진정 이 대감댁 맏며느리 감입니다. 참말로요. 그러니까 아씨, 혹시라도 진짜 그리 된다면 저를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진짜 잊지 마십시오. 드디어 한 달이 지나 부잣집 어른들이 그녀가 묵고 있는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던 광에는 몇 개의 쌀자루가 놓여 있었고 횡하던 집안은 바느질한 옷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어른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적은 양식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어찌 다 마련한 것인가? 처녀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주신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는데 떡을 감싼 면포에는 제가 정성껏 수놓은 꽃문양이 담겨 있었죠. 그리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자연스레 제 솜씨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삭바느질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삯으로 곡식을 사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요. 부족한 것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네요. 어른들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자네야말로 우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 재산을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불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 말이야. 그러니 지금 바로 우리와 같이 내려가자꾸나. 어서 가서 날짜를 잡고 혼례를 치러야지. 그리하여 처녀는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처녀가 부잣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녀의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재산을 꼼꼼히 관리했고 가끔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허드렛 일까지 도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하인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창고의 물건을 정리하며 말없이 손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겸손함에 부잣집 식구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친절한 며느리로 불리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돕는가 하면 자신의 바느질 솜씨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잣집에서는 그녀를 칭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진사댁이 며느리는 제대로 들였다. 어찌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맡을 수 있었을까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이름은 마을과 고을을 넘어 멀리까지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지혜와 선행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처녀로 시작해 부잣집의 기둥이 된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